안녕하세요. 돈과 정신 건강의 완벽한 조화를 목표로 한 머니앤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장은 분노한 상태입니다. 이상한 점은 제롬 파월이 분명히 우리가 경기 침체를 피한 것이 확실하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에 반응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스닥은 2% 하락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약 800만 원 가까이 폭락했으며 테슬라는 약 6.2%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파월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는 경기 침체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내년에 또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게 역크레이머 효과일까요? 파월이 경기 침체는 없다. 나는 또 하나의 좋은 해를 기대한다. 상황은 훌륭하다고 말하자 시장은 폭락합니다. 파월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위원회 구성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꽤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금리 인하가 50 베이시스 포인트에 불과하고 2026년에도 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면서 2025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지만 금리 인하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파월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한 어떤 경고를 준 걸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파월은 노동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간 의문을 품게 만드는 말을 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그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팬데믹 이전보다 완화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더 냉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이 여전히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업률이 2달마다 약 0.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무시하게 되었지만 그의 이런 발언이 시장을 약간 동요시킨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의 지나 스미알렉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였습니다. 이때 파월이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Why officials think it's appropriate to cut rates at all in 2025 if inflation is expected to remain firm throughout the year? And what would you expect at this point the timing might look like? Would a January cut potentially be possible, or does a pause next month seem more likely? Well, so let me start by saying why we cut today and then move to 2025. So I would say today was a closer call, but we decided it was the right call because we thought it was the best decision to foster achievement of both of our goal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e see the risks as two-sided, moving too slowly and needlessly undermine economic activity in the labor market, or move too quickly and needlessly undermine our progress on inflation. So we're trying to steer between those two risks. And on balance, we decided to go ahead with a further cut, and I'll give you some details on why. Downside risks to the labor market do appear to have diminished, but the labor market is now looser than pre-pandemic, and it's clearly still cooling further, so far in a gradual and orderly way. We don't think we need further cooling in the labor market to get inflation down to 2%. Job creation is now well below the level, or certainly below the level that would hold unemployment constant. The job finding rate is low and declining, and other measures such as surveys of workers and businesses, quits, things like that, broadly show a much cooler labor market than we had in 2019. It's still quite gradually cooling. So we keep an eye on that. Inflation, we see that story as still broadly on track. 파월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확실히 더 약화되었지만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준이 그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연준이 하나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4.6%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제롬 파월 의장이 방금 2019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고 우리는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큰 경고를 한 직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8월에 그가 말했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8월에 그는 추가적인 냉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죠? 더 냉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 걸까요? 파월은 경기 침체를 피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업률이 6.5%나 7%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다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했을 테니까요. 오늘 새벽 연준 회의 후 국채 수익률을 보면 완전히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재앙 같은 시장 반응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1.3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11.6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동시에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 이는 금융 여건을 더욱 긴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제롬 파월이 노동시장 상황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암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파월은 올해 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놓쳤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후 이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예측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전 두 번의 연준 회의에서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후 이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위원회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더 신중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놓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 미친 수준입니다. 이제는 정치 공략을 예측에 포함하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연준이 하는 말은 매번 바뀌기만 하니 시장이 화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노동시장이 붕괴 직전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를 줄이는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가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세를 예측에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제롬 파월은 오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이 훌륭할 것이며 경제가 완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붕괴하고 있으며 적어도 2019년이나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고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둔화가 멈추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경제는 여전히 완전히 괜찮다. GDP는 훌륭하다. 미국 경제는 특별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당황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자본 장비, 기계, 자동차, 주택, 신용카드 금리를 감당하기 위한 차입 비용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게다가 경제의 많은 부분이 높은 금리나 장기 금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들은 이번 회의 동안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참고하고 있는 모든 설문조사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더욱더 탄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